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날 이렇게 강의를 오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색하기도 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 그쵸? 날씨도 막 오늘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쵸? 여러분들도 와서 공부하느라고 수고가 많아요. 자, 화성대 개념 완성반인데요. 1, 2월에 이제 기본반이 있었고, 개념 완성반으로 넘어가는데, 보니까 오늘은 네, 아는 얼굴도 있고, 또 새로운 얼굴도 있고, 그러네요. 저는 정희원이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그리고, 이 서정팀에서 서양음악 파트를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양음악사, 그리고 화성데이 이 파트를 맡고 있죠. 그래서 그 서양음악사 수업은 따로 있고, 화성데이는 이렇게 또 수업이 분리되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만 하루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화성데이 시간을 이렇게 토요일로 따로 보내게 됐어요. 1, 2월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3, 4, 2, 5, 6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막 진도를 나가야 되는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요때만이라도 좀 토요일 날 해야겠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음교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렇게 1시부터 4시까지 화성데이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 3, 4월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기본적인 화성의 토픽들을 다루고요. 근데 제가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수업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반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개념을 리뷰는 하고요.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고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분석, 실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입법 같은 경우는 18세기 대입법 이론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 수업 같은 경우는 16세기 대입법을 두 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입법은 제가 항상 각 달의 마지막 주에 해요. 그러니까 1월 달 마지막 주, 2월 달 마지막 주 이렇게 했었고 이 개념한 선반 같은 경우는 3월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16세기, 18세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됐어요. 그것은 이제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대입법을 더 많은 주차를 배분을 할 수는 없고 2주 정도면 하나씩 토픽을 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배분을 한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화성법은 어느 정도 알아서 분석 실습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대입법은 전혀 모르는데 대입법은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얘가 반으로 이제 쪼개져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반환을 고심을 하곤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입법을 조금 그 앞에 반을 못 들으신 분 중에서 이 대입법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강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걔를 따로 수업을 하나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약간 논의를 해야 되니까 걔는 제가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대입법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고심은 하고 있어요. 삼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18세기 대입법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바하 양식의 대입법이죠. 뭐 인벤션, 푸가 이런 양식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강의 특징 비치는 그래서 보시면요, 화성법의 주요 개념들을 간단하게 정말 정리할 거고, 분석 문제 풀이 중심으로 진행돼요. 그리고 18세기 대입법 이론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 말고도 제가 항상 이 서정팀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거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2개를 받으시게 돼요. 핸드아웃을. 이 골든타임은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이제 오늘 좀 일찍 끝나잖아요. 딴 때는 사실 6시에 끝났어요. 맨날 화성대의 수업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6시에 솔직히 화성대를 풀려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토요일 수업은 약간 그래도 끝나고 푸실 수 있으면 풀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토요일 날 이 오후까지 이 학원 안에서 읽고 싶지 않다. 뭔가 난 노량진을 빨리 이제 토요일은 떠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아요.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 주에 그럼 내시면 돼요. 그래서 내고 그럼 제가 그 다음 주에 첨삭을 해서 돌려드리죠. 인강생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첨삭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인강분들은 이 화성대는 좀 프로세스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는 사실 첨삭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를 푼 걸 누군가 확인해줘야 돼요. 그래서 푼 것을 스캔해서 또는 사진을 찍어서 좋은 화질로 올리세요. 근데 제가 부탁 항상 드리는 거는 첫 시간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나 까맣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하면 정말 새까매서 제가 거기다가 뭘로 표시를 하면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하얗게 이렇게 좀 되도록 약간 흐린 거는 괜찮지만
있지만, 그리고 연필로 너무 흐리게 쓰시면 프린트를 하면 얘가 잘 안 보여요. 제가 걔를 프린트해서 첨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필로 쓰시는 거는 뭐 괜찮아요. 왜냐면 풀 때 지우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풀더라도 연필로 쓰시면 좀 진하게 쓰셔야 돼요. 진하게. 그래야 제가 볼 수 있고. 그래서 프린트를 해요. 그래서 프린트를 쭉 한 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그 토너와 카트리지를 자주 갈죠. 저희 집은. 그리고 걔를 다 이렇게 프린트를 한 다음에 제가 빨간 펜으로 이제 첨삭을 한 다음에 걔를 다시 스캔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강 첨삭 게시판에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정이 좀 복잡해요. 얘를 그래서 제가 맨날 하지는 못하고, 물론 첨삭은 제가 나눠서 맨날 해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이건 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하는데, 스캔을 해서 올리는 날짜는 항상 이 토요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수업 끝나고 처리를 해요. 이 수업 끝나고 그 전주에 첨삭 쭉 해온 것을 스캔해서 올려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걔네가 토요일 날 뭔가 낸 것을 한꺼번에 제가 그날 올리니까 그날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금요일 밤까지 올리시면 토요일날 바로 받으시겠죠? 그렇죠? 토요일 아침까지 어떤 분들은 올리세요. 그래도 네, 제가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이 이제 정오가 넘어가면 저는 그때부터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의 첨삭은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의 첨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그럼 업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일정을 항상 확인하시고, 네, 제가 보통 그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보통 2, 3일에 한 번, 2, 3일 내에는 어떻게든 첨삭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화성데이는 올렸는지 한참 됐는데 5일 됐는데 아직 첨삭을 못 받았어요.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저녁이나 예를 들면 그죠? 주일이나 뭐 이런 때 월요일 이렇게 올리셨으면 토요일에 받으시게 되니까 그렇게 약간 시간이 있다는 거를 미리 공지를 드리고, 얘는 1년 내내 첨삭을 해요. 그래서 첨삭이 없으면 사실은 이 수업만 듣고서는 안 되니까 얘는 화성데이는 늦게 등록을 하셨어도 뒤에도 계속 제가 첨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인강생도 동일하게 아까 말했듯이 첨삭이 제공되니까 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예전 거를 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3주차인데, 예를 들면 지금 오늘은 1주지만 3주차 진행하고 있는데 1주차 거 내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예전 것도 다 내세요. 1년 내내 첨삭을 하니까. 네, 좋습니다. 자, 화성데이 형식론의 주요 개론서들, 여기를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얘는 자, 일단 여러분이 화성데이 형식론 책을 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뭐 학부 때 배웠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거를 가지고 있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새로 사시는 분들은 뭔가 그래도 조금 최신 이론서를 사시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새로 뭔가 연습이 필요해서 산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좀 새로운 판을 사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고전적으로 많이 쓰는 우리 화성학 책이 있죠. 그죠? 백평동 선생님 책이나, 뭐, 김홍현 선생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 책들 굉장히 좋아요. 아직까지도 대학에서 쓰는 책들이고, 그러는 이유가 있는데, 문제들도 굉장히 좋고 한데, 우리로서 조금 아쉬운 거는 사성풀이가 아무래도 많아요. 사성풀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분석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념을 익히고 사성풀이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들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많이 쓰시는 우리가 연주호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그렇죠?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이 책을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죠. 저도 수업 그 예제들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책이고, 여기 있는 분석 문제들을 어느 정도 다 풀 줄 안다. 그러면 네, 정말 오케이예요. 그야말로 임용 시험 볼 때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이 쉬운 문제도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석 문제들 풀어보는 거 굉장히 좋고, 화성대의 기본반과 개념 완성반,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풀이반도 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쯤 가면 사실은 여기 있는 문제들을 거의 다 커버하게 돼요. 연주분에 있는 문제들을 임용에 너무 적합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너무 쉽다든지 뭐 너무 어렵다든지, 이거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웬만한 것들을 한 번씩은 다 풀이 예제라든지 어디든 넣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통 한 번은 커버를 하게 되죠. 얘를 수업을 만약에 쭉 들으신다면. 그리고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연주분과 상당히 유사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들이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얘는 분석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자성풀이 문제들 같은 것도 좀 앞에 같이 연습 문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분석 실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조성음악의 형식 분석이라는 책도 있고 사실 그 구조화 분석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약간 형식론을 다루는 그런 책들이고 형식론 같은 경우는 제가 화성대에 따로 넣지 못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라도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너무 그래서 진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형식론은 나중에 따로 특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책들은 사실은 제가 1, 2월 달 기본반 할 때는 소개하지 못했던 책들이에요. 간추린 성부진행 이 책이랑요. 화성법 이론과 실습 이 두 책, 맨 마지막에 있는 두 책 있잖아요. 이 두 책은 사실 지난달에 나온 책이에요. 2월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좋은 화성법 교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또 공교롭게도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달에 나왔거든요. 2월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책이 동시에 이렇게 나오면 참 이 지인들은 조금 곤란해요. 약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수학 3월 달에 이제 학교들이 막 개강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뭔가 개론서를 선택을 하고 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두 책이 사실은 새로운 책이 동시에 나오는 건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 화성법 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렇게 자주 나오는 책들이 아니에요. 그쵸? 몇 년에 한 권 나오고 몇 년에 한 권 나오고 이러는데 지난달에 사실 되게 좋은 책이 두 개가 같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되게 잘 아시는 송부경 그 연주분 저자의 간추린 성부진행이라는 책, 만약에 새로 사신다 책을, 화성법 책을, 그러면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화성법도 들어있지만 악전이 사실 상당 부분 앞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초이론 플러스 화성법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성법 이론과 실습 이 책은 전적으로 화성법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송무경 저자의 그 연주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이것도 사실은 지난달에 또 개정 중부판이 나왔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1권만 사실 나왔는데 개정 중부판이 약간 바뀐 부분이 살짝 있기도 하고 또 되게 다른 점은 뭐냐면 모범 답안이 있다는 거죠. 이전 거는 사실은 모범 답안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DF로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사실은 저자의 풀이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이제 수업을 듣고 교재를 쓰고 하면서 그 연대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유통이 되는 사실 그런 시스템이었죠. 근데 굉장히 요청이 이제 많았던 거죠. 모범 답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자가 이 개정 중보판을 낼 때는 그 모범 답안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 연주본을 하신다면 만약에 그럼 그 개정 중보판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죠? 그런데 화성대에는 사실은 모범 답안이 사실 뭐 백병도 화성학도 모범 답안 해제책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답안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답안을 보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자기가 풀잖아요. 혼자. 그 다음에 답안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화성 문제는 그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성풀이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화음 선택 그 포지션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성부 진행이 쭉쭉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답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첨삭을 하는 거예요. 첨삭이 그렇다면 모범 답안이 있으면 필요하지가 않겠죠. 만약에 답이 딱 있다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화성대의 같은 경우는 얘가 답이 하나의 화음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 둘 다 되는 것도 있고 어떤 하나가 더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답안이 있지만 걔를 전적으로 걔가 완벽한 그러니까 걔가 그것만이 답안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이 잘 풀어진 모범 풀이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해석이 있어도 걔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걔를 참고를 하시는 거죠. 참고를. 그리고 자기가 푼 것이 맞는지 그것이 궁금하시면 이제 그럴 때 정말 첨삭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제를 풀었다. 그럼 제가 가끔씩 그냥 같이 내거나 물어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게 있다. 답안은 이건데 제가 푼 건 이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같이 첨삭제 뭔가 붙여서 내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개론서 얘기도 했고 주차별 강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요. 일단 8주차 수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함과 전이 그리고 종지에 대해서 쭉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칠화음과 전이를 할 거고 동형진행 파트를 따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이 되면 이제 비화성음의 유형들, 제가 작년에 이제 기출 문제도 풀고 모의고사도 풀고 했더니 생각보다 비화성음 문제를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유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실제 음악에서는 얘가 화음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비화성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걔를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는 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비화성음은 따로 한 줄을 뺐어요. 그 다음에 넷째 주가 되면 이제 마지막 준이가 18세기 대입법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일단 조성대를 개괄을 할 거예요. 쭉. 그 다음에 인벤션을 분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주차가 되면 이제 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부딸림, 부입금 이렇게 뭔가 세컨더리 기능이 나오는 요런 애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빈출 문제이기도 하고 얘는 따로 또 한 줄 할 거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다른 반응계적 화음들을 이제 모아서 할 거예요. 다른 반응계적 화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부딸림이나 부입금 말고 뭐 나폴리 육화음이나 직육화음이나 차용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걔네를 쭉 모아서 할 거고 그 다음에 7 마지막 주가 되면 그러니까 화성법의 마지막 주예요. 얘는 전조의 유형들을 모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조를 모르지는 않는데 그 전주의 어떤 세부적인 테크닉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가 좀 애매하잖아요. 답이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주의 지점은 되게 융통성이 있다. 개론서에도 아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된다고 하고, 여기 바로 직전을 잡으라 그랬는데 조금 뒤에도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거는 오는 계적 전조인 듯 하지만 파는 계적 전조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모호한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 전조만 아예 모아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반 같은 경우는 전조를 기법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했지만 얘는 전조만 따로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전조의 개념을 막 설명하려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 얘는 문제를 풀면서 그 전조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포인트들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주고요. 그다음에 8주 같은 경우는 18세기 이제 대입법 두 번째 시간을 할 거라서 본격적으로 만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화성대가 따로 분리된 것은 이 3, 4월까지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화성법 수업이 없나요? 하시는데 이 다음 수업은 말하자면 6월달 문제풀이반 수업인데요. 문제풀이반 수업은 종합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양음악 종합반. 거기는 기초이론, 서양음악 4, 화성대의 같은 것이 다 하나로 섞여져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4월까지는 분리해서 두 개로 수업을 하지만 음악 4가 따로 있고 화성대의 따로 있지만 문제풀이 반 때부터는 아예 하나로 걔네가 다 그냥 합쳐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기출문제가 그러니까요. 그쵸? 기출문제를 보면은 걔가 다 섞여져 있으니까요. 음악사하고 또 화성법도 같이 물어보고 그러면서 형식도 물어보고 그쵸? 그러면서 뭐 선율의 특징도 쓰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얘를 사실은 그 유형별로 기출문제로 반을 딱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종합반처럼 이렇게 6월부터 운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3, 4월 달 8주간 이렇게 진행이 되신다는 거를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주차 이렇게 문제를 가봅시다. 자, 삼화음의 성질, 삼화음과 전위의 사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워밍업을 해야겠죠. 뭔가 파성 분석을 하려면 여러분이 삼화음의 성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죠? 삼화음의 성질 이제 뭔가 기본반을 들으셨거나 뭔가 다시 예전에 좀 분석 문제를 많이 풀다가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3, 4월에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리뷰만 하면 우리가 성질이다 어떤 화음의 성질이다 그러면은 얘가 장이냐 단이냐 진이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화음의 성질에는 4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장, 그다음에 단, 증화음이 있고 그다음에 감화음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장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장삼도가 아래 깔리고 단삼도가 위에 오는 경우요. 그렇죠? 장삼, 단삼 이러면 장삼화음이었고 그 다음에 단삼화음 같은 경우는요. 단삼, 장삼 그렇죠. 단삼이 아래 깔리면 단삼화음이고 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장삼 되면 증음이고, 그 다음에 도, 미 플랫에 솔 플랫, 이렇게 단삼 되면 이러면 가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질이라는 거는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다. 칠화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질이다 그러면 뭔가 장이냐, 단이냐, 감이냐,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떤 걸 물어보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사마음의 성질. 그리고 우리가 사마음의 성질을 어떻게 반영하죠? 분석에. 로마 숫자에 나타내죠. 로마 숫자에 대문자냐, 소문자냐를 보면 알 수 있고, 그쵸? 동그라미 표시를 감암일 땐 붙이고, 증일 때는 보통 플러스를 쓰죠. 자, 1번을 한번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세요. 일단 조성을 쓰시고요. 거기다가 시작하는 부분에, 그 다음에 로마 숫자를 한번 쭉 써보세요. 사마음을 하는 주기는 한데요. 그 사마음 말고 사실 5도의 세븐이 끄트머리에 잠깐 들어있긴 해요. 5도의 세븐, 그 칠화음이 아예 한 개도 안 나오는 그런 사실 예제는 되게 드물더라고요. 제가 막 찾다 보니까. 그리고 물론 있긴 있죠. 그러면 이제 근데 아주 단순한 예, 정말 쉬운 거 1도, 4도, 5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이그젠플만 있고, 그래서 끄트머리에 살짝 칠화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거의 1번의 그 첫 번째 겹세로줄 앞부분에 어이구 소리가 크네. 얘 보면 일단 조성을 A라고 써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화음을 쭉 부르면 1도 그 다음에요 5도에 그렇죠. 4, 6화음 그 다음에 1도에 6화음 그 다음에 4도 그 다음에 그렇죠. 1도에 4류 그 다음에 그렇죠. 5도에 7화음 그 다음에 그렇죠. 1도 그렇죠. 아, 오늘은 전혀 실수 안 하고 4,6이라고 잘 말했네. 그렇죠? 제가 가끔씩 6,4음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6,4 위에서부터 읽어서 그러면 아이고 참 희원쌤도 잘못 말했네. 이렇게 그냥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그 영어 표현과 한글 표현이 가끔씩 정말 많이 그 영어를 까먹었는데 그래도 가끔씩 헷갈려가지고 잘못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사륙화음의 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뒷부분을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용법을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지나갈게요. 자, 좋아요. 그 두 번째 거. 플랫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의 샵 같은 게 막 보이죠. 그러니까 D 마이너의 1도 5도의 6 1도 네, 제가 지금 라를 그냥 별 자세히 안 보고 쳤다가 아하 소리구나 하면서 슬쩍 바꿔 쳤는데 도샵 미 솔이죠. 그죠? 도샵 미 솔. 그러니까 얘는 7도의 6함이라고 써야 되는데 도샵 미 솔 같은 경우는 장단 증감 중에 뭐예요? 그렇죠. 장조에서도 그렇고 단조에서도 그렇고 7도는 항상 감화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7도를 쓸 때는 내가 얘 동그라미 표시 빠뜨리지 않았나 항상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얘 육화음을 썼죠. 그렇죠. 7도 같은 경우는 근음위치를 잘 쓰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근음위치를 쓰면 도샤미 솔 이 가모도가 베이스로부터 너무 두드러지는 불협화가 있기 때문에 걔를 잘 안 쓰고 보통 이렇게 일전형으로 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얘 7도 같은 애는 어떤 애냐면 보통 1도를 수식하는 기능을 많이 하는 애예요. 1도를 수식하는 기능. 왜냐면 1도의 바로 옆에 애잖아요. 그래서 따라란 잠깐 보조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1도에서 1도의 육화음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넘어갈 때요. 이렇게 육화음을 쓰면 따라란 이렇게 해서 경과적으로 싹 넘어가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과적인 이렇게 용법을 쓴다든지 그래서 뭔가 1도 사이에 뭔가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1도를 뭔가 도와주는 애인 거예요. 1도를 쭉 연장하는 데 있어서 얘가 뭔가 중간다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7도에 되게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5도를 대리하는 거예요. 5도. 왜냐하면 7도라는 애가 이 지금 D 마이너로 치면은 도샤미 솔이잖아요. 그죠? 근데 도샤미 라 얘가 5도잖아요. 그죠? 사실 한 끗 차이란 말이에요. 솔이냐 라 그 차이예요. 이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한음 차이기 때문에 음색이 상당히 유사한 애죠. 그래서 얘가 7도가 5도 대신에 쓰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5도, 1도 원래 종지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보통 7도를 써가지고 이렇게 종지를 한다든지 이런 종지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얘를 5도 대신에 사용하기도 하고 1도 사이에 뭔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 화음들의 역할을 알고 있으면 그 패세지를 분석을 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할 때 있어서 화음 구성원만 딱딱 보고 한다 보면 이제 옵션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요것도 되고 근데 그 둘 중에 어떤 게 맞냐를 결정하는 거는 그야말로 화성의 기능적인 측면이거든요. 그 문맥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문맥은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평소에 이렇게 뭔가 진행을 볼 때 봐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자꾸 역할을 쓰라느니 그렇죠? 그런 것도 심지어 막 물어보고 하니까 용법을 알아두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용법을 1도의 육화음 그 다음에 4도 그렇죠. 5도의 세븐인데 얘 보세요. 지금 문제 풀 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개념 완성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 화음 분석 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쓰임새를 알아야 되니까 얘도 보면 도샵 하고서 솔 이렇게 써 있고요. 화성풀이 하실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5도 7인데 얘가 라를 중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라를 중복을 하고서 도샵 3음 있고 미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솔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아하 딸림 7음 같은 경우에 중복을 사실은 안 해도 돼요. 솔실에 파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하나씩 쓰면 4성부가 되잖아요. 4개 4성부 그렇죠. 그런데 중복을 하려면 어떤 음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중복을 하려면 만약에 꼭 성부진행상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근음을 하시고 그러면 오음을 빼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오음을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걔가 1도로 갔죠. 그죠? 요런 진행. 자, 좋아요. 그 다음에요. 2번도 한번 해보실래요? 1번이 말하자면 이렇게 화음, 수직화음적인 스타일이죠. 코랄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이렇게 화음이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음이 더 많은 구성음들이 있죠. 얘는 화음이 4개짜리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5개, 6개 음이 그죠? 훨씬 많네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 악곡에 리덕션 악보를 주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러면 꼭 4성부 문제만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음이 6개짜리도 있고 그리고 사실 2성부나 3성부 이런 애들을 주기도 하고요. 문제에서 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 조성이 뭐예요? 플랫이 5개짜리네요. 그죠? 그러면 D 플랫 메이저. 그죠? 분석을 할 때 이상하게 그 C장조나 G장조 이런 게 나오면 일단 좀 마음이 편해요. 그죠? 근데 뭔가 이렇게 플랫이 막 4개, 5개로 넘어가면 일단 좀 부담스러워지죠. 그런데 그런 경우 굉장히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얘가 구성음을 뭔가 빠뜨린 게 없나 한음 차이로 분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얘는요 1도 그죠? 5도 6도 3도 맞아요. 얘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마디의 그 베이스 패턴이요. 딴단, 얘가 딴단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죠? 동형진행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동형진행. 우리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하게 될 그런 애가 토픽이 동형진행이었잖아요. 여기도 지금 동형진행이 쓰이고 있네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은 바이벨의 캐논 패턴이랑 지금 앞부분이 같은 거잖아요. 얘는 근데 살짝 2번밖에 안 했죠. 그죠? 원래 캐논은 더 이렇게 길게 가는데 얘는 동형진행에 살짝 나왔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보면 이렇게 됐으니까 6도, 5도 그렇죠. 6도, 5도 이런 식으로 뭔가 인접함이라 그러죠. 4도, 5도. 6도, 5도, 뭐 이런 식으로 1도, 2도, 옆에로 갈 때요. 옆에로 갈 때 성부진을 굉장히 유심히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병행 같은 게 걸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바로 옆으로 가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6도, 5도 이렇게 내려왔죠. 베이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그렇죠. 반진행해서 다 올라갔죠. 그렇죠? 다 상행을 했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아무것도 걸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고 1도, 5도, 1도, 5도 이거고 1도, 5도 그 다음에 반복이죠. 그쵸? 첫 번째 단이랑 지금 반복돼요. 두 번째 마디도 같고 맨 끝마디만 다르네요. 그쵸? 여기만 다르네요. 그쵸? 맨 끝에 보면 얘가 4도, 4도의 가음 1도, 5도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로 약간 우리가 이제 워밍업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워밍업을 한 건데 여기 보면 기본 위치의 화음들도 썼지만 전위형들의 사마음들을 많이 쓰게 되죠. 왜냐하면 기본 위치만 쓴다면 정말 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당당당당 그음만 튀면서 이렇게 뛰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자연스러운 선을 라인을 만들려면 전위형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위 화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보면 근음 위치의 화음을 확장을 한다. 또는 근음 위치 화음을 대신한다. 이것이 이제 전위 화음들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근음 위치만 쓰지 않고 걔를 뭔가 기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걔를 확장시키거나 대신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잘 틀리는 애가 아까 말했듯이 7도예요. 7도. 7도 쓸 때 입금화음이 감사마음이기 때문에 근음 위치는 거의 쓰지 않는다. 그리고 제1전형으로 사용하고 중요한 것이 근음 중복 금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음이 뭐예요? 입금음이죠. 입금음. 어떤 스케일의 입금음은 중복하지 않아요. 입금음은. 그렇기 때문에 걔는 그 도레미파솔라 시도 할 때 그 시는 중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어떤 음을 중복을 하래요? 3음 중복을 하래요. 베이스음을 중복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기서 베이스음이라는 거는 이 7도의 6화음일 때의 베이스음을 말하는 거예요. 베이스음. 그래서 이 주로 이렇게 6화음으로 쓰이니까 그때의 베이스음 즉 3음 중복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 그 다음에 5음 중복도 네 가능은 해요. 그런데 근음 중복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풀 때 주의하시고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첨삭을 하면서 자주 얘기하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개념 완성반 때는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제가 첨삭을 이제 하다 보면 뭐 꼭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중복했다 이런 것들은 얘를 표시를 해놔요. 거기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병행을 했다. 이렇게 숫자도 써놓고 5도 병행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음이 없으면 보통 물음표를 그려놔요. 그래서 삼음이 없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삼음이 없는데요. 그리고 얘가 뭐 삼음이
예를 들면 중복하지 말아야 할 시점에 이제 삼중복을 했다 이런 거고, 가끔씩 제가 LT라고 써놓을 때가 있어요. LT. 이게 리딩 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입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입금음을 2번 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중복했다. 뭔가 이렇게 느낌표 해놓으면 입금음 2번 썼는데요 여기서, 아니면 또는 입금음이 없는데요, 그럼 이제 물음표를 해놓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걔를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음역이 잘못됐다 그럼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놔요. 얘가 음역이 너무 많이 이렇게 벌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토랑 테너가 있는데 얘가 한 옥타브가 넘어갔어요. 너무 멀어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얘가 음역 표시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써놓죠. 성부교차나 이런 걸 하면 보통 제가 이제 거기다 써놔요. 성부교차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어떤 음이 잘못됐으면 거기다가 보통 이렇게 제가 음들을, 그 음 이름을 써놓죠. 자,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세요. 이제 진짜 예제. 아까 것들은 사실은 너무 쉬운 워밍업 문제였고, 바그너 타노이저 중에 나오는 멜로디래요. 제가 보통 때 이렇게 예제 이렇게 하고서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런데 뭔가 이렇게 바그너 타노이저 이렇게 써놓는 것들 있잖아요. 제목이 달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알아야 되는 악곡이란 뜻이에요. 알아야 되는 악곡. 그러니까 화성대에 풀면서 악곡들도 많이 알아놓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한 주에 우리가 한 10개 정도는 예제를 푼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뭔가 멜로디를 알 수 있는 거, 저거는 화성대 시간에 풀었던 거다. 이거는 타노 이전에. 그쵸? 이렇게 알면 좋겠죠. 자, 제가 한번 쭉 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걔를 분석을 시작을 해보세요. 이렇게 끝나네요. 그 문제를 풀다 보면 따라라라 이런 식으로 장시급이 붙어있어서 나온 경우들이 있죠. 걔네는 분석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작은 표들은. 비하성음들이 아무래도 패세지들에 섞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 우리가 비하성음의 유형들 하는 주차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개념 완성반은 기본적으로 기본반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기본반에 상응하는 이미 어느 정도의 그 토픽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를 가정하에 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비하성음이 있어도 풀 수 있어야 되고, 유형을 모르겠다. 그럼 걔는 일단 동그라미만 쳐놓으세요.
제가 풀이를 해볼게요. 벌써 풀이를 하네. 난 아직 안 풀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직강 들으시는 분들은. 근데, 얘가 이제 우리가 오늘도 예제가 10개까지 있기 때문에 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얘를 다 풀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실 조금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한 3분에 보니까 반 이상 푸셨다. 3분의 2 정도 이제 넘어갔다 하면 제가 풀이를 시작해요. 보통 끝까지 기다리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얘는 사실 잠깐 멈춰놔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더 풀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듣고 하셔도 되고, 직강 들으시는 분들은 얘를 끝에 보면 좀 지금 둘째 단을 아직 하고 있는데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느린 게 아니에요.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걸 풀이를 이제 시작하면 얘를 딴 사람들은 다 풀었나 봐. 난 아직 다 못 풀었는데 내가 되게 늦게 푸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요. 제가 두 번째 단 들어가면 풀이 시작해요. 이렇게 보고서 어느 정도 두 번째 이제 뒷부분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되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앉아있기도 되게 민망해요, 사실. 차라리 뭔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하는 게 낫지.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또 카메라는 찍고 있고,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쟤를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야 되나?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자, 시작하는 부분에 일단 샵이 또 5개가 있으니까. 약간 부담스럽죠. 그쵸? B 메이저고.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 일단 주의하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음자리표예요. 시작할 때 둘 다 음자리표가 뭐예요? 낮은 음자리표. 그죠? 낮은 음자리표인데 얘는 이제 뭔가 시작부터 음이 왜 이래? 이건가? 그쵸?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벌써 화음 구성음이 막 틀리는 거죠. 그렇죠? 얘 둘 다 낮은 음자리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단 되면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실수인 것 같지만 제가 이제 문제를 주고서 뭐 증류카음도 그려서 내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골든타임 때. 그러면 낮은 음자리표로 주면 높은 음자리표를 그려서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20-30%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음자리표 안 보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음자리표를 꼭 보셔야 돼요. 꼭. 자, 낮은 음자리표니까 이런 화음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시레파예요. 그죠? 1도예요. 1도. 이 타노이저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곡이기도 해요. 타노이저 말고도 사실 바그너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는 뭐예요? 그쵸? 반지 시리즈죠. 반지 시리즈. 니베르노르의 반지. 또는 뭐 트리스탄 같은 거요. 그죠? 그런 게 유명한데, 저는 물론 잘 알려진 거는 결혼 행진곡. 이거지만, 그죠? 오페라 자체로는 링 시리즈가 되게 유명한데, 반지들. 근데 저는 사실 앞에 음악극보다는 앞에 후기낭만주의 오페라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그너도 앞에 진짜 로헨글린이나 타노이저 이런 것들을 훨씬 좋아해요. 방황하는 네덜란드도 음악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앞에 애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타노이저도 되게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저는 바그너에 취미가 없어요. 바그너라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매니아들이 듣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약간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면 이 타노이저 곡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유튜브 같은 데서 타노이저 같은 이제 곡을 찾아서 좀 들어보시면 되게 좋구나 바그너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정말 곡들이 정말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얘는 서곡이죠. 그죠? 이것도 제가 지금 이걸로 치니까 별로 이렇게 멋스럽지가 않은데 원래는 이렇게 관악기들이 쭉 굴면서 굉장히 낮은 음역의 관악기가 불면서 되게 멋있는 그런 서곡이고 이 멜로디도 되게 좋죠. 그쵸? 얘도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처음에 1도 이렇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1도의 6화음이고요. 그쵸? 1도 6화음. 그 다음에 얘는요. 그쵸? 6도죠. 6도. 그 다음에 따라라란 이런 거 무시하고 여기는 어떻게 분석할까요? 여기 뭐라고 쓰셨어요?
맞아요. 2도의 육화음이에요. 거기 팜이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그죠? 그렇지만 얘의 주요한 음들은 뭐라는 거예요? 도미솔이라는 거예요. 도미솔. 그쵸? 그러니까 팜이 거기서 그 파는 뭐예요? 그냥 비어성음이에요. 그쵸? 이렇게 팡 뛰어가지고 딴 따란 이렇게 팡 뛰어가지고 불협화에 딱 도달하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전타음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전타음. 2도의 육화음이고 그 다음에 얘는요 1도의 그쵸 4육화음이고 그 다음에 얘는요 그렇죠. 5도 7이요. 여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얘를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나요? 이제 하실 거예요. 5도 7이라고 저는 썼고 거기 뭐가 음이 바뀌길래 저는 그냥 다시 기본 위치로 다시 썼어요. 그 다음에는 칠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5도에 7 저는 이렇게 하이픈도 안 쓰고 그냥 다시 5도라고 썼는데요. 안 되나요? 돼요. 왜 안 되겠어요?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그 앞에 단위가 딴 이렇게 지금 2박으로 보통 이렇게 비트가 이렇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저는 그냥 얘를 통째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자체를 그냥 통째로 보고 5도의 7 하나만 썼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겠죠? 돼요. 괜찮아요. 문맥상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를 하나하나 보고서 이렇게 쓰는 것도 네,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카운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되면 어떻게 답을 쓰라는 얘기인가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줘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고서 기억을 써라 이렇게 딱 주기 때문에 걔를 그런 거를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5도 7 한 다음에 5도 7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도로 가는 거죠. 그쵸? 1도. 그러면 빠밤 이런 거 할 때도 거기서 레샵 같은 애는 뭔가 비하성음인 거죠. 그쵸? 그 레샵은 또 뭐예요? 비하성음 종류가 전타음이야. 맞아요. 빰빠밤 도약해서 불협화로 딴 때렸고 순차로 방향 바꿔서 해결했으니까 전타음이에요. 비하성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3주차에 본격적으로 연습은 할 거지만 제가 기본반을 기본적으로 들으셨다는 가정하에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의 화성법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중간중간에 이제 비하성음 얘기도 할 거고 다른 것도 물어보면서 진행할 거예요. 1도 그 다음에 4도 6화음 그렇죠. 2도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쓰셨어요? 그렇죠. 5도 7이에요. 맞아요. 5도 7. 그러니까 거기서도 솔, 파 하지만 그 솔은 뭐라는 거예요? 전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전탐. 여기도 보면 하면서 파가 2번 나오고 그쵸? 라샵 있고 도샵이 없죠. 그 다음에 미 있죠. 그쵸? 됐으니까 얘도 근음 중복하고 사실은 오음이 없는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5도 7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그쵸? 1도고 얘는요 2도의 그쵸 2도의 6화음 도미솔인데 미가 지금 아래 깔려 있는 거니까 2도의 6화음 첫 번째 정의형 그 다음에 얘는요 그렇죠. 5도의 7인데 라는 저기 오른손에 있고 도는 저기 왼손에 있는데 미 7은 어딨나요? 할 수 있는데 미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가장 알토성 강박에 지금 시, 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가 여기 있으니까 5도 7이라고 쓰는 것이 맞고 그러면 바라도미가 있는 것이고 그 시는 뭐예요? 그렇죠. 어떤 비하성음이 뭔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음의 앞 뒤를 보는데 도, 시, 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경가음이에요. 그렇죠? 강박 경가음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렇죠? 강박에 때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얘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가음이에요. 맞아요. 5도 7 이렇게 쓰셨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5도로 끝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진행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화음 진행에서요. 화음이 가는 보통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지금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왔죠. 2도의 6요. 그렇죠? 2도. 이런 애가 보통 어디에 보통 자주 나와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종지를 뭔가 하는데 그 앞에 도화순으로 되게 많이 나온 애가 2도의 6예요. 2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7화음 배우면 사실 5, 6화음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파라가 있으면 바라레 얘가 많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바라 도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한음이 더 낑겨들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2도가 5도로 가기 아주 좋은 애예요. 그쵸? 2도, 5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에서는 얘를 뭐 예비 딸림화음이라고 부르는 책도 있고 중개화음이라고 부르는 책도 있고 그런데 한마디로 얘를 준비해주는 애라는 거죠. 그쵸? 딸림화음 앞에 나온다는 애, 그런 애라는 건데 이 경우에 지금 막바로 그 둘째 줄처럼 2도 6화음 그 다음에 5도가 이렇게 막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5도는 5도 7일 수도 있고요. 막바로 나오기도 하지만 첫째 단처럼 첫째 단에는 지금 2도의 6화음 다음에 하고서 누가 나왔어요? 중간에. 그렇죠. 1도에 이렇게 나왔죠. 4, 6화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1도의 4, 6화음은 뭐예요? 얘를 꾸며주는 종지적 용법의 1도의 4, 6화음인데 얘가 마치 이렇게 세트처럼 사용되는 애들이죠. 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앞에 이렇게 중간에 요런 애가 낑겨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2도의 6화음, 그다음에 1도의 4, 6 종지적인 요법, 5도 이런 구성은 아주 그냥 전형적인 종지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외워도 좋을 정도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반종지로 끝낼 수도 있고요. 그냥 half cadence 이렇게요. 반종지로 할 수도 있고 뭔가 뒤에 다시 이 뒤에 뭔가 붙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도 해가지고 정격 종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아니면 6도 해가지고 위종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턴은 아주 많이 쓰이는 패턴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때 이 4, 6화음은 종지적 용법의 4, 6화음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요. 그렇죠? 그래서 악곡을 분석을 하실 때 이렇게 로마 숫자만 보지 마시고 이게 뭔가 쓰임을 알고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다른 곡들을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렇죠? 자, 좋아요. 벌써 2시가 됐네요. 그죠? 우리 10분 쉬었다가 갈게요.